서울 은평구 응암동 재래시장 옆의 한 골목. 평화롭기만 하던 이곳이 1990년대 어느 날부터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건물 지하에서 그 집에서 자꾸 사람이 죽어 나간다더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건물 지하에 중년 여성의 안매장 사체가 발견됐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후 방송국이나 신문사로 제보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이 공포의 지하방에서 살았던 한 세입자는 지하방에 들어왔을 당시 93kg이었던 몸무게가 62kg까지 줄었으며 불면증과 가위 눌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방에서 잠이 들면 밤마다 어떤 여자가 목을 졸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무당을 불러 구슬했습니다. 구슬하던 무당은 원한을 사무친 젊은 여성의 혼이 이 지하방과 그 건물의 공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귀신 때문에 시달리다가 죽거나 이 건물을 떠나간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응암동의 이 지하방에는 과연 여자 귀신이 나왔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세입자 이씨는 응암동 지하방에서 여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돈이 없어서 싼 가격에 나온 방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씨는 평소 귀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헛소문이 아닌지 생각했지만 밤마다 방에만 누우면 목을 조르는 기분과 한기를 느꼈습니다. 이씨는 그 방에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를 풀어헤친 여성의 모습이 보이기까지 하면서 소문이 사실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은 골목 안으로 30m쯤 들어간 지점에 있는 3층 다세대 주택의 지하였으며 이후 경찰은 이곳에서 의문의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정체와 범인을 찾기 위해서 이 지하실을 거쳐간 세입자들과 건물주를 상대해 탐문 수사를 했습니다. 경찰이 세입자들을 어느 정도 파악할 무렵 소름이 돋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 지하실을 거쳐간 세입자 가운데 6명이 줄줄이 숨지게 된 것입니다. 지하에서 발견된 안매장 사체까지 포함하면 그 지하실과 관계된 사람이 모두 7명이나 죽어 나간 것입니다. 경찰은 과연 12평 남짓한 지하 공간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아니면 무당의 말대로 죽은 사람의 원혼이 서려서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 건물주 장 씨는 어느 날 지하실 개조공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하실은 그동안 주로 소규모 공장으로 사용됐는데 마지막 세입자가 나간 뒤 아무도 지하방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 씨는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서 지하를 깨끗한 원룸으로 개조해 새를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빈 방만 있던 지하에 화장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마침 지하로 통하는 계단 아래에는 한 평이 조금 안 되는 삼각형 모양의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고 인부 1명을 고용해 창고를 화장실로 개조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장 씨의 눈에 어색하게 튀어나온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구조물은 높이 60cm, 길이 40cm, 폭 1m가량의 콘크리트 덩어리로 가뜩이나 좁은 창고 한 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장 씨와 인부는 해머 드릴을 이용해 콘크리트 더미를 깼는데 돌을 깨는 기계음이 얼마간 계속되자 어디선가 파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에 구멍을 내면서 퍼져나온 역한 냄새는 예사롭지 않았는데 5인치짜리 블록에 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구조물은 여간 두꺼운 게 아니어서 완전하게 구멍을 내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장 씨는 작업자를 위해 커다란 선풍기를 가져다 주며 냄새를 없애려고 했지만 지독한 냄새는 여전했습니다. 장 씨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인부를 도와 콘크리트 덩어리를 서둘러 깼는데 어느 순간 눈에 이상한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콘크리트 안에 있던 물체는 겹겹이 비닐에 쌓여 있었는데 바로 겨울 점퍼 차림의 여자 시신이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장 씨와 인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그날 오후가 되어서 콘크리트에 짓눌린 시신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와도 시신을 꺼내기는 쉽지 않았는데 좁은 공간에 시신을 구겨 넣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그대로 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죽은 지 여러 해가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은 정상적으로 부패하지 못하고 마치 미이라처럼 바싹 말라 굳어 있었습니다. 또한 두꺼운 콘크리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듯한 얼굴은 한쪽으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사체를 발굴한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하에 새들어 살던 세입자들과 집주인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지난 92년 건물이 신축된 이래 지하를 거쳐간 5명의 세입자와 9명의 종업원 등 14명 가운데 모두 6명이 줄줄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집터에는 문구점이 있는 단층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금의 3층 다세대 주택이 새로 들어선 것은 지난 92년 1월이었고 그때부터 지하와 1층은 소규모 공장이나 일반 상가로 이용됐으며 2, 3층에는 가정집이 입주했습니다. 지하에 가장 먼저 세를 든 사람은 정 씨였는데 92년 5월 전세 1,300만 원에 입주해서 제2라사라는 이름으로 양복 재단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공장은 입주한 지 2해가 지난 94년부터 재정난에 허덕였고 당시 정 씨는 주변 사람에게 1억 원짜리 빚 보증을 서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습니다. 정 씨는 이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고 94년 6월 공장을 그만두고 대전의 한 기도원으로 요양을 가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목을 메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그는 응암동 건물 지하를 거친 첫 번째 사망자가 됐습니다. 정 씨 다음으로 지하층을 임대한 사람은 김 씨로 원래 그는 전 세입자 정 씨가 재단 공장을 운영할 때 그의 밑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종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갑자기 기도원으로 내려가자 얼떨결에 공장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기도원으로 내려가기 직전 정 씨는 김 씨에게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전세금 1,300만 원 가운데 900만 원은 내 부인에게 전해주고 나머지 400만 원은 당신이 가져.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김 씨는 정 씨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당시 집주인 박 씨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나는 돈이 없으니 당신이 세를 놓아서 다음 세입자에게 받으세요. 라며 김 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2년 반인 지난 96년 9월에야 새 세입자 이 씨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그 역시 2001년 3월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김 씨의 뒤를 이어 지하에 입주한 이 씨는 스웨터형 털실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약 2년쯤 공장을 운영하던 이 씨는 이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가 계속됐습니다. 같은 해 9월 지하실은 네 번째 세입자인 한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옷가게를 운영하던 한 씨는 보관 창고로 지하실을 활용했는데 한 씨는 세 번째 세입자인 이 씨와 내연 관계였습니다. 지하실의 마지막 세입자는 김 씨였습니다. 99년 3월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입주했고 종업원 9명을 두고 스웨터 옷감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업원 가운데 한 명이었던 홍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더니 신 씨가 간암으로, 이 씨가 폐암으로 차례로 병사했습니다. 급기야 세입자 김 씨의 친구이자 종업원이었던 최 씨도 당뇨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집주인과 세입자들을 상대로 한 탐문 수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기에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견된 변사체의 죽음과 다른 지하 입주자들의 사고사나 병사를 결부시킬 만한 근거는 없지만 단지 우연으로 돌리기에는 이들이 연이어 당한 죽음이 너무도 미스터리했고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 괴담은 이어졌습니다. 2002년 9월 응암동 다세대 주택 지하에 콘크리트 안 매장한 시신은 50대 채권자로 이를 매장했던 범인이 범행 5년 4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응암동의 지하실 콘크리트 벽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씨를 살해한 혐의로 무당의 바라지 일을 하던 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미라처럼 바짝 마른 시신의 지문과 여성 가출자 명단을 통해서 시신이 이 씨라는 것을 알아내고 범인으로 지 씨를 특정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 씨는 1997년 3월 이 씨로부터 카드깡 사업투자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같은 해 5월 돈을 받으러 온 이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30cm가량의 쇠파이프로 이 씨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했습니다. 지 씨는 숨진 이 씨를 비닐로 싸 지하실 계단 및 공간에 밀어 넣은 뒤 냉장고 받침대로 사용하던 시멘트 벽돌로 사체 주변을 쌓았습니다. 이후 지 씨는 인근 공사장 주변에서 훔쳐온 모래와 시멘트로 사체 주위를 봉해 범행을 은폐해왔던 것입니다. 이 씨는 97년에 콘크리트에 묻혔지만 지하실의 불행은 92년부터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계속된 응암동 다세대 주택 지하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콘크리트 속에서 발견된 시신과 무관하다고 하는데 과연 콘크리트 시신을 포함한 7명의 죽음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